안녕하세요. 춤추는 작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서평단 신청을 했는데요. 운 좋게도 됐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인생에 한 번은 유대인처럼. 제가 유대인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하브루타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 책을 신청했는데 됐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앞표지랑 뒷표지를 굉장히 집중해서 봐요. 표지를 보면 세계 상위 1% 유대인의 생각 수업이라고 나와 있죠. 그 내용 안에 세계 상위 1% 유대인의 생각들이 이렇게 생각 노트가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참 좋았어요. 정리를 딱 한 번에 해줘서요. 그리고 당당닷컴 베스트셀러, 아마존 차이나 베스트셀러 2000년간 이어진 탈무드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뒤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길을 찾아내는 현실주의자들의 생각을 배우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길을 찾아낸대요. 엄청난 능력 아닌가요? 세계의 부와 지식을 지배하는 유대인의 9가지 삶의 무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9가지 삶의 무기는요. 긍정, 역발상, 협력, 모험, 기회, 창조, 체계적 사고, 확산적 사고, 비판적 사고, 이렇게 9가지라고 합니다. 정말 기대되죠? 여기 보면은 유대인에 대한 유명한 분들의 이야기가 또 적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유대 민족의 지혜는 영원히 식지 않을 온정과 위대하고 매력적인 것들을 포함하며 인류 영혼에 대한 비밀을 탐구한다. 라고 레스 톨스토이가 말했다고 합니다. 또 마크 트웨인은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낮지만 수많은 위대한 인물을 배출해냈다. 그들의 빛나는 지혜는 언제나 사람들이 주목하는 화제가 되었다. 존 네이비슨 록펠러는요.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로 인해 내 인생도 크게 달라졌다. 이렇게 말했고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을 모르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유대인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이 책의 서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 1% 인재들의 현실적인 사고력을 배우다. 지금까지 인류는 끊임없는 사고를 발전시켜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줄 알지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참신하고 기발한 사고력을 갖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사고력은 무엇일까요? 일찍이 유대인들은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남들보다 뛰어난 사고력을 발휘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와 명예를 갖춘 민족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 뛰어난 사고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일수록 그들은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여길 정도입니다. 과연 그들의 믿음은 어떤 사고방식을 통해 나오게 된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시련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민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삶의 터전을 잃으며 심지어 온 가족의 목숨을 잃는 일들이 늘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한 지혜를 선조로부터 물려받았고 끊임없이 미래를 계획하고 대비해야 했습니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맞이하게 될 다양한 위기에 미리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지혜를 대를 이어 물려주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혜의 정수가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에는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학문, 언론 등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성공한 이유가 잘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남다른 사고력을 바탕으로 자기 분야를 발견하고 자기만의 길을 개척함으로써 성공을 거둔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민족이 유대인들의 지혜를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등 기업의 발자취를 무조건 따르는 후발주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발하고 독특한 창의적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먼저 기회를 발견하고 성공하면 사람들은 뒤늦게 관심을 갖고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신이 개척한 분야라 할지라도 발을 떼고 다른 분야를 개척해 나감으로써 자신들의 생명력과 부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은 뛰어난 창의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발빠른 변화에도 익숙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앞서간 사람들의 지혜를 받아들이되 그들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며 늘 창조적인 길을 개척합니다. 유대인이 종족 말살의 위기를 겪고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읽는데 멋있네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사고력은 사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빛을 발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의 사고력은 아이들의 내재된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유대인이 믿는 종교의 가르침은 금욕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이 가진 모든 욕구를 억누르거나 고행하는 승려처럼 힘든 수행을 통해 정신적인 해탈을 얻으려는 목적도 아닙니다. 다만 유대교에서는 성실히 일하고 노력해서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덕목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읽을게요. 다만 유대교에서는 성실히 일하고 노력해서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덕목이라고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1% 부자로 인정받는 것도 그들의 사고력과 돈을 대하는 자세 덕분입니다. 그들의 사고력과 돈을 대하는 자세 덕분입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돈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고 믿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돈의 위력은 실로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이 지독하게 돈을 아끼고 저축하기만 하는 습관을 가졌다면 지금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유대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에게 생존권은 천부인권처럼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삶이란 열심히 일해서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 획득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민족 타지인이라 불리며 더부살이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이웃 민족들의 정치적인 압박과 사회적인 배척 속에서 유대인은 자신들의 거주권을 자연스럽게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통치자에게서 조건부로 허락받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중세시대부터 유대인은 돈으로 인생을 산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남들보다 2배 이상의 세금을 내야 했고 박해를 면하게 해줄 보호자가 필요했습니다. 보호자의 비호를 받는 대가로 특별비를 지불하거나 거액의 기부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역사를 가진 덕분에 유대인들은 삶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지극히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덕분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현실주의자적인 입장을 갖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듯 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민족적 우월성을 치켜 세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문화에서 사고력의 정수를 발굴해내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뤄낸 문화의 정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대한 중요한 지혜를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서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온 거잖아요. 그 속에서도 현실적으로 그 문제에 용기 있게 맞서고 또 지혜로서 더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이 책 제목처럼 인생에 한 번은 유대인처럼 저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저도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더 좋은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인생에 한 번은 유대인처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